이번 영상에서는 곤지암병원의 저승사자 이렇게 주제를 걸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승사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본 명칭일 겁니다. 사진에서 보면 남자 무속인이 저승사자를 모셔와서 접신해서 저렇게 어떤 구슬하는데 저 남자 무속인 몸속에 붉은 원만큼 뭔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들어있지 않고 무속인의 머리부터 다리까지 그렇게 사람 키만하게 뭔가 들어있습니다. 저승사자로 추정이 되고, 근데 저 무속인이 지금 단을 설치해서 그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키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 실제로 저승사자는 무속인의 키만한 저승사자가 무속인 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금 있다가 곤지암 정신병원의 위성 사진을 놓고 저승사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곤지암 정신병원은 철거한 상태인데, 곤지암병원을 철거해도 그 터 자체가 저승사자터이기 때문에 저승사자는 아직도 거기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승사자는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생명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풍수적으로 살펴보면 저승사자가 생겨나는 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승사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개념의 저승사자가 아니라, 그 개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승사자는 사람을 잡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풍수에서 저승사자가 존재하게 되는 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천천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선이 어지럽게 막 있죠. 저게 기운이 흐르는 겁니다. 기운이 흐르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주 굵은 화살표 끝을 보시면 둥글게 원형으로 표시해 둔 곳 있죠. 그게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 키가 상당히 큽니다. 곤지암 건물 크기보다 더 키가 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저승사자가 사람만한 저승사자도 있고 더 큰 사자도 있고 아주 키가 장대한 저승사자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저승사자 키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에서 흐르는 기운들이 여러 가닥이 합쳐져서 어떤 생명력을 가진 기운을 형성하게 되는데, 사람들 같으면 무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의식.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멀쩡하게 판단하고 뭐 생각하고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사람 정신 이면에 있는 무의식과 같은 존재인데 살아서 생각을 뭐 복잡하게 하진 않겠지만 단순하게 하고 어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 복잡한 말은 아니더라도 단순하게 말을 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 여러 기운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좀 저급한 생명체라고 해야 되나 단순한 생명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저승사자인데 문제는 저 저승사자가 직접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단순한 생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저승사자는 어떻게 생겨나는지 정말 악질적인 기운이 동서남북과 하늘에서 천기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떨어지는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과 저렇게 5가지 기질이 합쳐져서 아주 매우 티독하고 어, 악랄하고 뭐 하여간 좋지 않은 건 모두 좋지 않은 기운들이 모두 모여서 생겨난 어떤 생명력을 가진 단순한 어떤 행위만 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쁜 기운들이 모였으니까 오로지 사람한테 병이 들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하고 뭐, 뭐 그런 나쁜 쪽으로만 유도를 해 나가는데 문제는 저렇게 여러 맥이나 살기 끔찍한 살기들이 모여서 형성된 단순한 생명체가 사람을 직접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섭다는 겁니다. 파란색 큰 화살표를 보시면 두 가닥 남색 아주 파란 직선이 지나가는데 그게 그 구간 폭만큼 기운이 흐른다는 겁니다. 두 가닥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저 양쪽 직선 파란색 양쪽 직선의 그 공간만큼 기운이 흘러가는데 어디선가 산천의 형세나 산천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저렇게 남색 직선 폭만큼 저승사자라는 어떤 단순한 사람을 괴롭히고 질병이 걸리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하고 뭐 살인 사건이 나게 하는 기운이 여러 개가 모여서 저승사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맥이 흐른다는 겁니다. 저렇게 쭉 흘러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저승사자가 서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혀를 만들어서 드디어 단순한 행위를 하는 생명력이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곤지암이 보면 저승사자 기맥이 한 절반 정도 걸려 있죠. 절반 정도 걸려 있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요. 저승사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승사자가 직접 가서 어떻게 인간들을 자꾸 나쁜 기운을 집어넣고 어, 인간들이 느끼 그냥 정말 아주 따끔하다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저승사자가서 자꾸 나쁜 기운을 집어넣고 하면 몸이나 정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곤지암 정신병이라는 게 저승사자 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골짜기에는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데 골짜기도 좀 엄습한 골짜기 있지요. 그런 곳은 집을 지어 놓으면 아주 모진 살기, 나쁜 살기들이 모여서 가끔은 저렇게 그 살기들을 모아서 끌고 다니는 단순한 생명체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습한 골짜기에는 가급적이면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습한 골짜기, 습기가 촉촉하고 환경이 나쁜 곳에는 조상묘를 놓으셔도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큰 화살표 끝을 보면 녹색 직선이 두 가닥 흘러가는데 그 구간 폭만큼 그 하얀 그 지침선을 쭉 따라가서 보면 반드시 죽어나가는 살기 이렇게 기록을 했죠. 저 기맥이 지나가면 거기서 반드시 사람이 죽습니다. 저 기맥이 지나가는 집은 어김없이 대부분 흉가로 변해 있습니다. 저 기맥이 지나갔을 때는 뭐 살인 사건이 나거나 사람이 궁지로 몰려서 뭐 나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 간이나 뭐 시어머니, 며느리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심적인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점액이 지나가는 곳을 보면 사람이 참 끔찍하게 죽어나간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 살기는 대부분 흉가터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저 살기 때문에 그 집에 저 기맥이 지나가는 곳에 계시던 분이 결국은 인생의 궁지로 몰려서 나쁜 생각을 하거나 이웃관계가 아주 나빠져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는 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녹색 폭만큼 아주 위험한 살기입니다. 그 다음 파란색 큰 화살표 끝을 보면 하늘색, 옅은 하늘색 선이 양쪽으로 흘러가죠. 그 폭만큼 흘러가는 살기인데 저 살기는 돈이건 뭐 재산이건 뭐 어떤 귀중한 것은 모조리 엎어버립니다. 돈이 나가버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저 기운이 고생 하다가 조금씩 죽어가는 살기입니다. 고생해서 좀 타격을 받고 고생해서 타격을 받고 고생해서 타격을 받고 그냥 한 번에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애를 먹이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기입니다. 뭐 그 살기가 사람을 뭐 사업을 망하게 하거나 하는 일마다 안 되게끔 해서 자꾸 몰아가겠지, 궁지로. 사람을 질겅질겅 끌고 다니면서 괴롭히다가 결국은 죽게 만드는 살기, 뭐 사업 실패나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안 되고 집안도 뭐 저기에 생가터나 조상묘에 흘러가면 조상묘나 생가터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자손들, 후손들한테 모조리 흘러가기 때문에 그 집안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지능이 좋아도 두뇌가 명수가 뛰어나도 자꾸 막아버립니다. 자꾸 궁지로 몰고 가는 살기가
저 살기입니다. 그 다음 화살표가 있는 것이 저건 지독하게 병이 걸리게끔 자꾸 사람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기운입니다. 악질적인 병, 불치병을 자꾸 생기게끔 하는 그러한 기운이 흐르는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악질적이지요. 처음에 반드시 죽어나는 살기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어, 모조리 엎어버리는 살기, 그 다음에 악질적인 질병, 자꾸 몸에 치유가 될 수 없는 질병을 유발하고 사람 몸을 자꾸 약화시킵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자꾸 몸이 약화가 되고 명도 짧아지고 그렇게 되는 살기입니다. 저 기운이 제대로 흘러가서 그 기운을 5년, 10년 쓰면 악성,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돌이킬 수 없는 병이 생기게 되는 아주 무서운 살기입니다. 그 다음이 화살표 가리키는 것을 보면 분홍색, 진홍색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기가 있지요. 그 폭만큼 둥글게 원통형으로 들어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뭐 역시 사람을 질겅질겅 괴롭히고 끌고 다니면서 온 마음 상처 다 입히고,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사람을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 괴롭히고 저기 괴롭히고 세월 가면서 조금 조금 괴롭혀서 기진맥진하게 해서 결국에는 끝을 봐버리는 살기인데, 사람을 그냥 어 질겅질겅 씹어 먹는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네요. 하늘에서도 내려오지요. 그래서 저 이루 말할 수 없는 살기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살기들이 뭐 지금 제가 표현한 건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인데 아마 지하에서도 올라오지 싶어요.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뭐 정말 악마적인 기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질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저승사자의 기매까지, 저승사자가 발생하는 기매까지 합쳐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내는 터가 곤지암 정신병원의 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승사자 터에는 각종 아주 악질적이고 악마적인 살기들이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단순한 행위를 하는, 뭐 사람을 끝내는, 극도로 괴롭혀서 죽이려는 행동을 기계적으로 하겠죠. 저 단순한 생명체가. 그래서 그러한 곳에 터를 사서 집을 짓고 살면 애기들이 잘 안 큰다고 합니다. 애기들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잘 안 크고, 그리고 애기들이 하나, 둘, 셋, 뭐 세까지 죽어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그 터에서 다른 요인이 없는데 그렇게 어린애 생명을 셋이나 뺏어갔다가는 건 저승사자가 직접 그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런 터에 걸리면 집안 자체가 희극이 끊어질 날이 없고 정말 처참하게 삽니다. 후손들이고 뭐 가족들, 친척들 저 기운이 흘러가는 어, 곳이 많으니까
생가터나 조상주택에 저렇게 써버리면 끝이 나버렸다고 봐야지.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피어나는 집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저렇게 아마도 지하에서도 올라오고 싶은데 제가 저 기운을 체크하면서 느끼게 되면 저도 저러한 기운을 몸에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체크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는데 지하에서도 올라오지 싶습니다. 저런 곳에 왜 병원을 지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승사자가 머무는 곳에 아주 악질적인 살기들이 모여 있는 곳에 병원을 지었네요. 저렇게 되면 바람이 불면 저 중심부 원을 많이 그려놓은 곳이 혈인데 기운들이 모이는 곳인데 저 기운이 저 공간에 차서 나가지를 못하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 공간에는 항상 저승사자가 끌고 다니는 악질적인 살기의 기운이 어디로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머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다가 누가 건물을 앞으로는 짓지는 않겠지만 짓게 되면 참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운을 소개를 한 저도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표범인데 표범은 용맹하고 날쌔고 강직하고 그렇죠. 그렇게 강한 표범이라도 저런 소나기에 벌벌 떨듯이 저런 지경으로 되어버리니까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기운입니다. 직접 기운이 사람을 궁지로 몰아서 끝내는 아주 더 갈 수 없는 곳까지 몰아가서 끝낸 세상을 정지게끔 하는 거라서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한 저도 별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풍수사들이 더 전문적으로 더 열심히 연구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는데 좀 어두워졌는데 코믹한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람 눈이 있고 이마에도 눈이 하나 있죠. 제 3의 눈인데 저러한 기운들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행을 오래 하고 깊이 하신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것 같아요. 고성들, 수산대사나 효웅선사나 아주 탁월한 수행 경지까지 오른 분들은 아마도 아시지 않을까. 저 기운을 상당히 느끼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 기운이 여러 기질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기질로 내려와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참 감지하기 힘듭니다. 저런 곳이 산천, 그러니까 산이나 들판, 칩터, 많이는 존재는 하지 않겠지만, 아주 적게 존재한다고도 볼 수가 없지. 근데 정말 재수 없으면 저런 곳에 건물을 짓고 집터를 마련하고 조상주택을 지어 놓으면 그때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겠지요. 운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저렇게 저승사자터에 조상들 묘나 생가터 혹은 부모님 집이 자리해버리면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끝없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을 현대 사회는 인정을 많이 안 하지요. 뭐 다들 서양식 교육들을 많이 받으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뭐 풍수에 관심이 있는 분들, 뭐 풍수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라에서도 풍수사 시험을 보기도 했다는데 요즘은 뭐 풍수하면 전부 일반 사람들도 반신반의 이제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을 하고 풍수사들 자체도 전문적으로 아주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 불행이 저런 터로 인해서 심각하게 그 누구도 어, 감당 못할 그러한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자꾸 하는 일마다 막혀버리니까 자꾸 궁지로 몰리겠지요. 서서히. 그래서 그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힘든데 더 험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연구를 좀 해보실 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제가 그 저승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그 복잡한 어떤 원리로 요즘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만들지요. 여러 가지 기운이 합쳐져서 인간들이 만드는 로봇처럼 그렇게 어떤 기운에 의해서 기운 자체가 모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죽게 만드는 기운, 병들게 만드는 기운, 혹은 돈을 아주 많이 벌게 하는 기운, 기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름을 많이 알려지게끔 하는 기운, 권력이 생기게 하는 기운 등등이 많은데 저승사자 같은 경우는 여러 기질이 합쳐졌지요. 제가 소개한 것만 해도 네 가지, 다섯 가지인데 그런 기질이 합쳐져서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생명체인데 오로지 뭐 사람 죽이려는 행동, 그리고 괴롭히려는 행동, 병이 걸리게 하려는 행동, 뭐 끔찍한 무슨 살상권이 생기게 하는 행동, 그 행동들이 몇 가지 안 될 텐데 오로지 나쁜 쪽으로 사람이 궁지로 몰리게끔 그러한 행위를 스스로 한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흔히들 명이 떨어진다는 건 명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팔순 뭐 넘어가시고 이러면 이제 사람이 타고난 명이 닿으면 저런 존재들이 그걸 알고 찾아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하는 게 한정적이지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지요. 그 살기들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심각한데 네 개, 다섯 개를
끌어모아서 그 저승사자가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기운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러한 기운이 모여서 인공지능처럼 작용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터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해버리면 문제가 참 많이 생기는데, 아까 그 곤지암 정신병원에 있는 저승사자는 키가 상당히 크지요. 건물 높이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기운 자체가 폭이 넓고 강하게 들어오면 형성되는 인공지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그렇게 기운도 인공지능이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그 모이는 기운이 강하고 폭이 넓으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그 처음 사진 소개한 그 무속인 몸에 들어가 있는 저승사자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인간 크기만 한데 곤지암 정신병원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저 기운들이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가끔 저 저승사자가 아주 취약한 사람들, 환자 중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한테 영향을 미쳤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조상 유택을 산에다 모시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산에 모시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봐온 거로는 뭐 교회 앞마당이나 뒷마당에 모시기도 하는데, 동양권에서는 어쨌든 옛날부터 산에다 모시고 뭐 좋은 자리를 찾아서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산에다 모시면서 각종 병폐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자리에 모시면 사람이 거만해져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권력이 생기면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다 너무 안 좋은 자리에 또 모시면 집안 전체가 뭐 총명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까지 앞길을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 풍수상의 어떤 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을 보시면 자매들이, 자매 두 자매가 껴안고 있는데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렇게 슬퍼하는 이면에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오고 가면서 그렇게 슬픈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그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사람 눈에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원래부터 수행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외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제가 소개한 뭐 저승사자터나 나쁜 기운이 있는 것,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자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상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산에다 모시면서 강한 권력을 지닌 자, 뭐 강한 재물운을 지닌 자, 이런 자들이 나와서 온통 자기가 그걸 감당할 정신적인 자질이나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도 그 막강한 힘을 휘둘러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걸 보면 앞으로는 뭐 그 추세가 가급적이면 산에다가 조상유택을 조상묘를 모시는 것을 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곤지암 정신병원 저승사자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